거제시에서 최근 옹벽 붕괴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경남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옛 39사단터 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로 협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30대 남성이 전당포를 털어 2천여만 원을 훔친 뒤 카지노에서 탕진했다가 검거돼 구속됐습니다. 전국 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인제대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세우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산림을 깎아낸 개발 행위가 집중된 거제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분별한 허가와 허술한 관리 감독인데 정작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옹벽이 무너진 것은 지난달 30일. 하지만 이 사고는 3주 전 이미 예견됐습니다. 같은 장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흙이 쏟아져 내립니다. 주민들은 공사업체와 아파트 조합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대처가 없었습니다. 이혼만 부분을 미리 지적을 해가지고 자기가 찍어 보냈으면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명피해는 철만당이죠.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장균열이 와서 움직인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그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거제시는 사고 우려에 대비해 대피한 주민 300명의 귀가를 미뤘습니다. 토사가 걸린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 대피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금 판단을 내려놓고 있고. 거제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에 인구가 급격히 불면서 이렇게 산지를 개발해 가파른 옹벽을 세우고 아파트를 짓는 곳이 많습니다. 지난달 장목면에서 전원주택단지 공사 현장이 무너져 1명이 다쳤고 2년 전에도 같은 현장에서 3명이 매몰됐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맞은편 다른 주택공사 현장과 모 초등학교 인근 산지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산사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행위를 목적으로 한 거제시의 산지 전용 허가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780여 건. 무분별한 허가에 허술한 관리 감독이 경사지 사고로 이어지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 밤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새벽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해안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1시간에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등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새벽을 기해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바람도 예상돼 간판 등의 시설물이 날리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39사단터의 중금속 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낙동강 유역환경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주무관청인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정밀조사 보고서를 보지도 않은 데다 잘못된 보고서를 갖고 협의를 해준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옛 39사단터. 더 큰 문제는 가장 먼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 1, 2단지 터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환경영향평가. 하지만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실하게 협의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추가 조사라든가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오염된 부지에는 정화를 끝낸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9사단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정밀조사 결과도 받기 전에 간략한 궤양조사 결과만 확인하고는 협의를 해준 겁니다. 게다가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지만 그 사실도 모른 채 협의를 해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오염 정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선 15m까지 땅을 파 시료를 채취해야 하지만 7m까지만 땅을 파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직접 나서 토양 조사와 정화를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환경청입니다. 그 업체에다가 어떻게 하기를 권고한다든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죠.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의 한 전당포에서 하룻밤에 2천여만 원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에 빠진 30대는 돈이 필요해지자 평소 거래하던 전당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상가 골목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전당포에 몰래 들어온 이 남성은 손전등을 켜고 이곳저곳을 뒤집니다. 잠시 뒤 보따리를 들고 불이 나게 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전당포를 턴 사람은 37살 황모 씨. 현금과 귀금속, 달러 등 2천여만 원어치 금품을 훔쳤습니다. 황 씨가 전당포를 턴 것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인정했다니까. 사실 게임 잡고 게임했다고요. 황 씨는 이전에도 돈이 필요하면 최신 핸드폰을 개통한 뒤 해당 전당포에 맡겨 수차례 돈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범행 직전에도 휴대폰을 맡기고 80여만 원의 돈을 빌린 뒤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서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이번 피해 장소에 약 3번 정도 거래를 하였는데 피해 장소에 현금이 많은 것을 알고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황 씨는 이 전당포에서 훔친 현금 등 2천여만 원어치를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다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한 소녀상 건립이 인제대학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학 안의 소녀상 건립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학생들은 직접 만든 물품 판매와 모금 운동으로 소녀상의 의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한 후원 물품 판매에 나선 학생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미를 담은 팔찌와 손거울 등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판매와 함께 어떤 소녀상을 어디에다 세울지 학생들의 의견도 묻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격려를 해주고 학생들도 동참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응원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곳은 인제대 역사 동아리 학생들. 수요 집회와 평화합의 콘서트 등을 열면서 피해 할머니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학 안에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학우분들한테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고요. 지난 2달여 동안 물품 판매와 후원 등으로 170여만 원을 모았지만 건립비 1,300만 원까지는 아직 크게 모자랍니다. 학교와의 협의도 남아있어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건립하기에는 맞추기가 빠듯합니다. 전국 40여 곳에 위안부 관련 조형물이 있지만 대학 내 추진은 처음입니다. 여기 우리로부터 비로소라는 동아리 이름처럼 학생들은 작은 나부터의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지검 공안부가 폐업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조작한 혐의로 45살 강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900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서명을 허위로 적어 경상남도에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공범을 숨기려고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31살 김모 씨 등을 강 씨와 함께 기소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에 대통령의 자전거길이 조성돼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대통령의 자전거길은 노 전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즐기던 길로 봉하마을에서 화포천 습지생태공원까지 3.75km를 연결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봉하마을은 2008년부터 해마다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경남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업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경남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0여 명이 참여한 오늘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실제 검사실 등 근무 장소에서 수사 절차와 사건 접수, 배당, 기록 열람 등 검찰과 관련한 업무를 설명받고 실제로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체험 행사는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김해점이 김해시와 맺은 상생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지난 2014년 신세계와 맺은 상생협약서 내용을 공개하고 터미널 건물도 애초 약속대로 기부 체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는 신세계 이마트 영업 허가를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오는 13일에 다시 열 예정입니다. 해외 출장에 부인과 동행하며 경비를 지원받아 논란을 빚었던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원받은 경비를 반납했습니다. 안 시장은 오늘 부인의 지난달 유럽 출장비와 지난해 중국 출장비 등 1,100여만 원을 창원시에 반납했습니다. 안 시장은 잘잘못을 떠나 시시비비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장비를 반납한다며 깨끗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이 창원시 가포지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를 취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28일 부영주택이 도 건축과의 가포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지구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 측은 사업성 검토 과정이 더 필요해서 취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부영주택이 마산 가포지구 1,10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지정 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의 목소리 듣기에 잇따라 나섭니다. 거제시는 내일 삼성중공업, 모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와 차례로 만나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책 마련에 나섭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에는 187개, 대우조선에는 144개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